요즘 강남 부동산 단지 앞 지나가 본 적 있어? 예전엔 전화벨 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로 북적였잖아. 근데 요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 사장님들 표정도 굳어 있고, 매물은 나오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기묘한 적막이야. 대한민국에서 절대 안 깨질 것 같던 그 성벽에 금이 가고 있어. 근데 더 이상한 건 서울 외곽은 오히려 불이 붙었대. 이 기묘한 온도 차이, 그냥 우연일까? 오늘도 언더코드가 이 바닥에 숨겨진 구조를 뜯어봤어. 이번 영상에선 정부가 던진 세금 핵폭탄의 진실을 알려줄게. 강남이 왜 침묵하는지, 왜 30대만 뛰고 있는지 말이야. 이 구조를 모르면 형의 자산은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도 있어. 끝까지 봐봐. 이건 단순히 집값 얘기가 아니니까. 자, 여기 차가운 숫자부터 좀 보자고.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야. 서울 강남 3구의 낙폭이 심상치가 않아. 송파구는 일주일 만에 0.17%나 빠졌대. 강남구랑 서초구도 줄줄이 밀려나고 있지. 0.1%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수억 원이 증발했다는 뜻이야. 한때 똘똘한 한 채라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 더 소름 돋는 건 용산구까지 하락세에 올라탔다는 거야. 한강 멜트의 자존심이라던 곳들이 줄줄이 침묵하고 있어. 강남 3구와 용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지. 부동산 시장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시장의 가장 민감한 돈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 강남의 큰 손들이 왜 갑자기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을까?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거대한 코드가 숨어 있어.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력한 압박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거든. 과연 그들이 본 건 뭘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써야 한다는 뜻이지. 근데 그 핵폭탄 이미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거나 다름없어.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받을 사람이 17만 명이나 늘었거든. 자, 여기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자. 서울 아파트 15%가 공시가격 12억을 넘겼대. 실거래가로 따지면 대략 17억에서 18억 원 사이야.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지. 형, 왕십리 텐즈힐이나 고덕 레미안 들어봤지? 거기 84제곱미터 사는 사람들도 올해부턴 종부세를 내. 작년까진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젠 내 돈이 나가는 거야. 보유세가 1년에 수백만 원씩 쑥쑥 올라가고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 알지? 매년 세금이 야금야금 형의 지갑을 갉아먹는 구조야.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은 계속 오르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지. 정부는 지금 아주 정교하게 퇴로를 좁히고 있어.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더 이상 안 통하게 설계된 거야. 수익률 계산기 두드려보던 큰손들이 왜 던지는지 알겠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어버렸거든. 근데 이거 단순히 돈만 뺏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정부가 이번엔 아예 칼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거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세금만이 아니야. 정부가 이번엔 아예 죄의 영역을 건드렸거든. 이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 혹시 봤어? 편법 대출로 집 사는 거 이제 그냥 사기죄래. 단순히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지. 돈 빌려준 은행을 속였다는 논리야. 실제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경우 많았잖아. 금감원이 보니까 작년보다 적발 건수가 3배나 늘었대. 정부는 이걸 그냥 넘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 국세청이랑 금감원이 합동조사까지 예고했거든. 걸리면 대출금 회수는 기본이고 바로 검찰행위야. 자산 증식이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지. 돈 벌려다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경고. 이게 시장 참여자들에겐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거야. 이제 부동산은 하면 돈 버는 게임이 아니야. 잘못하면 인생 꼬이는 게임으로 룰이 바뀐 거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남 큰손들은 몸을 사리는데 희한하게도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누군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뛰어들고 있거든.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바로 30대들이야. 강남이 얼어붙는 동안 서울 외곽은 오히려 뜨거워.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성북까지 말이야.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15억을 넘기며 신고가를 찍었대. 강남 3구가 3주째 내리막인데 여긴 왜 이럴까?
이 기묘한 질주의 중심에는 30대들이 있어. 지난달 서울 집을 처음 산 사람 중 55%가 30대였거든. 형, 이게 단순히 내 집 마련의 열기라고 보여? 나는 조금 다르게 보여. 이건 시스템이 던진 마지막 밧줄 같아. 정부는 지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철저히 조이고 있어. 세금 핵폭탄과 형사처벌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로 말이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30대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상품들이 그 마중물이 되고 있지. 돈의 흐름을 봐봐. 큰 돈들은 규제를 피해 빠져나가고 있어. 그 빈자리를 30대들이 빚을 내서 메우고 있는 구조야. 누군가에겐 탈출구였던 매물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는 셈이지. 이게 과연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야. 낙찰자 4명 중 1명이 30대래. 다주택자가 빠진 자리를 실수요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뜻이야.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2026년의 코드야. 게임의 룰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어. 과거엔 부동산이 사기만 하면 오르는 무적의 자산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들고만 있어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에 가까워. 정부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금융과 세제, 심지어 형법까지 동원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밑바닥을 다 본 형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누군가에겐 위기겠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이 판의 설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내는 사람만이 살아남겠지. 오늘 언더코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 기묘한 시장에서 형의 자산은 안전한지 한번 복기해봐. 판단은 언제나 형의 몫이야. 난 좀 생각이 많아지네.